수산시장 엄마는 수산시장 장사하고 나도 이미 임기에 한국은 베트남 북정 거려보다 물것들 사고 파는 사람들 정형 목소리.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는, 아니 제주도 전체에는 쓰레기를 버리고 재활용을 분리수거하는 클린하우스라는 공간이 있다. 클린하우스 공간을 지키는 공공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다니는 회사 근처의 클린하우스에는 아주 오랫동안 일을 해온 할머니가 계시다. 오늘은 그 할머니와 함께 작년에 내가 참여했던 다문화 그림책을 읽어보았다. 다문화 그림책은 이번에 읽은 책은 결혼 이주 여성 8명과 한국인이지만 결혼 또는 직장으로 제주도로 이주한 2명의 한국 여성, 10명의 여성이 모여서 만든 책이다. 그림 선생님은 클로이, 시는 현태쿤 시인이 진행했다. 나는 기획과 기타 등등을 맡았다. 이주 여성들이 참여하는 그림책 프로젝트를 첫 해부터 관심있게 지켜보았다. 작년에 만든 것은 3번째 프로젝트였는데 첫 해, 둘째 해에는 돈이 부족해서 너무 아쉽게 그림책이 나왔다. 얇았고 하지만 사람들의 모든 정성들이 모여서 내용은 너무나 좋았다. 나는 그 책들이 조금 더 그림책 같은 꼴로 만들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서 작년에 함께 프로젝트에 동참했다. 다행히도 사업비를 많이 받아 근사한 양장본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다. 뿌듯했다. 나는 내가 만든 책이라고 하면서 재활용 분리수거 일을 하는 할머니와 함께 그림책을 훑어보며 어떤 그림이 마음에 드는지 살펴보았다. 수산시장이 나온 그림에서 할머니는 멈췄다. 할머니는 더듬더듬 책을 읽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처음부터 글을 떠듬떠듬 읽어서 안 읽겠다고 말했지만 더듬더듬 읽어야 듣기 좋다고 말하며 안심을 시켰다. 할머니는 더듬더듬 읽어도 된다고 말했으나 읽으면 읽을수록 목소리가 작아졌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 글을 쓰다 보니 서울대에서 청소를 하던 여성분이 과로로 돌아가셨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코로나로 배달 음식을 부르는 학생들이 많아졌고 배달 음식을 담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많이 치워야 했기 때문에 과로로 고생하셨다고 한다. 포장 음식들에서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지 시켜본 사람들은 다 알 것이다. 내가 근무하는 곳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었다. 왜냐하면 식당에 가기도 힘들었기 때문이다. 누구 하나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되면 업무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 우리는 배달 음식을 먹은 후 그릇을 전부 물에 헹궈 재활용 쓰레기로 버린다. 사무실에선 그랬다. 보는 눈이 많으니까. 그런데 나는 집에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버리는 경우가 많다. 케찹이나 초장 같은 것이 들어간 작은 플라스틱 용기를 씻는 건 귀찮기 때문이다. 반성한다. 언젠가 어떤 사진가가 제주도의 바다 쓰레기가 너무 많다고 시인들과 함께 그 문제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자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다. 나는 그 프로젝트를 하고 싶었는데 양심에 찔려서 못했다. 나는 제주도 시인들 중 가장 일회용품을 많이 쓰는 시인일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심에 찔려서 못하겠다고, 다음에 할 수 있을 때 하겠다고 거절한 적이 있다.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일하는 할머니는 아주 오랫동안 인사를 나누며 다정한 사이다.
내가 책을 읽어주라는 부탁을 하자 할머니는 망설였다. 글씨를 더듬더듬 읽을 것이라 말했기 때문이다. 나는 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 책을 쓴 사람들은 이주 여성들이라 할머니보다 더 더듬더듬 한국말을 할 거라고. 사실은 선의의 거짓말이다. 그분들은 정말 다 한국말을 엄청 잘한다. 자신이 살던 나라에서는 굉장히 엘리트였고 야무진 사람들이다. 그림 실력만 봐도 알 수 있다. 무엇을 하든 딱 부러지게 하고 멋지게 해결한다. 할머니가 더듬더듬 자신들이 쓴 책을 읽어주면 할머니가 더듬더듬 책을 읽으며 되게 부끄러워 하셨지만 이주한 여성들은 할머니가 더듬거리며 자신들의 책을 읽어준 영상을 보면 무척 좋아할 것이다.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지만 코로나 시절에는 더 어려웠을 것이다. 특히 배달음식이나 일회용품이 많아져서 할머니도 무척 힘든 과정을 겪었을 것이다. 할머니가 일을 하는 클린하우스만이 아니라도 제주도는 쓰레기 때문에 항상 시끌시끌이다. 걱정이 많다. 관광객들이 여행을 와서 버리고 가는 쓰레기들도 엄청 많기 때문이다. 몇 해 전부터 제주도 사람들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하기 위해 획기적으로 쓰레기 버리는 규칙을 바꿨고 요일별로 배출하고 그리고 그 공간을 클린하우스라 이름을 짓고 그 앞을 지키는 공공근로자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다. 가끔은 젊은 사람들도 보이지만 대부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다. 아주 늦은 밤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이 그곳에 계신 것을 보면 마음이 짠하다가도 쓰레기를 버리다 혼날까봐 다시 쓰레기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았다. 어두운 곳에 앉아 자신이 근무하는 시간을 견디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고양이 눈빛 같기도 하고 반짝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무엇인가 자꾸 나에게 말을 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할머니가 책 읽기를 너무 어려워하셔서 책을 덮고 할머니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진작부터 할머니가 육지에서 내려온 할머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제주어를 사용하지도 않고 내가 인사를 해도 투박하지 않고 항상 상냥하게 말인사를 해주기 때문이다. 할머니에게 재활용 쓰레기장에 대한 재활용 분리수거 일에 대한 일이 힘드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냥 그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았다. 서로 다 스스로 견디고 있는 시간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배려가 아닐 때가 있지 않은가. 나는 언젠가 할머니에게 감귤 주스를 선물받은 적이 있는데 아마도 할머니는 감귤이 상해가자 너무 감귤이 아까워 귤즙으로 다 짰을 것이다. 귤 주스를 선물 받으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만 나처럼 제주도가 고향인 사람들에게 귤 주스는 인기 선물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엄청 기쁘게 받아 마셨다. 할머니들이 일하실 때 날이 더운 날 내가 사무실에서 가져다 드리는 음료수에 대한 보답이었을 것이다. 나는 귤이 상하거나 귤이 조금이라도 마르면 귤을 버려버린다. 어린 시절부터 밀감밭에서 일을 했고 서울 생활을 했을 때도 아무리 귤이 먹고 싶어도 절대로 마트에서 귤을 산 적이 없다. 귤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항상 넘치게 많았던 귤. 나는 그래서 귤 아까운 줄을 모른다. 하지만 할머니는 귤이 아까운 것이다. 귤이 상할까봐 주스로 만들고 잼을 만들고 자꾸 주변에 나눠주신다. 나도 그 주변에 있어서 가끔씩 할머니에게 잼을 받기도 하고 주스를 선물 받기도 한다. 그렇게 물건을 아끼고 물건을 소중히 다루는 할머니에게 재활용 수거함에 버려지는 아직도 쓰고도 넘치는 물건들이 얼마나 아깝고 걱정일까. 할머니가 이주 여성들의 그린 그림책을 찰찬히 훑어보시는 게 좋았다. 할머니도 이주한 여성이라 이런 그림책을 내면 어떤 풍경을 그리고 싶냐고 물으니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싫다고 하셨다.
요즘은 버려진 쓰레기, 재활용품으로 예술 창작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재활용 수거함 같은 곳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그 예술 교육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수거함에 버려지는 물건들이 조금 더 창의적으로 보이지는 않을까. 할머니와 그림책을 읽는 동안 나는 아주 멋지고 웃긴 재활용 수거함을 지키는 할머니 이야기를 상상했다. 곧 이야기를 써 할머니 때문에 이 동화를 쓰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싶다. 할머니는 멋쟁이다. 할머니는 공공근로에 나오시지만 엄청 부잣집 할머니 같다. 왜냐면 할머니가 매일 비싼 메이커 티셔츠를 입고 다니시기 때문이다. 아마도 할머니가 산 것 같지는 않고 자식 중 누군가 성공해서 할머니에게 자꾸 멋지고 비싼 옷을 사다 주시는 것 같다. 그러고 보니 이 책을 쓴 이주 여성들이 전시회 때 입고 왔던 옷들이 기억난다. 정말 한껏 멋을 낸 옷들이었는데 대부분 커리어 우먼처럼 입고 왔다. 정장들처럼 꼭 정장은 아니더라도 대기업의 과장 정도를 내는 그런 커리어 우먼 같은 옷들을 입고 왔던 기억이 난다. 그분들은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는 것을 재미있어 했지만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멋지게 승부수를 던지며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이 책은 고향을 그리는 그분들의 그리움을 담고 있지만 이 책을 낸 분들은 그리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분들은 정말 대단하다. 시간을 헛으로 쓰지 않는다. 주말에 한 번 있는 시 그림책 수업에도 결석 없이 나와서 멋진 책을 만들었으니 말이다.